안녕하세요. 이용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양도소득세 절세를 하려면 상황에 맞춰서 미리 준비하셔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양도를 이미 하고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양도를 이미 한 후에는 세무사가 세금을 줄여주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산식대로 계산만 할 뿐이죠. 양도 전에 미리 준비하셔야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을 찾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방안, 그 모든 해답은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에 있습니다. 절세 방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나 오늘은 간략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를 보겠습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양도차익이 됩니다. 세금이 줄어들기 위하여는 양도가액이 작아지거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가 올라가야겠죠. 양도가액이 작아질 수 있는 건 다운계약서밖에 없는데 다운계약서 작성은 불법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5억 원 이하의 상속을 받는 경우에 감정평가를 받거나 유사매매 사례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여 취득가액 등을 높여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양도차익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하면 양도소득 금액이 되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분부터 적용하는 것인데 3년 이상부터 추가 1년 2% 최대 30%가 공제되는 것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활용한 절세 방안으로는 양도 시기를 조절하여 추가적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는 것인데 예를 들면 2년 11개월 보유하고 양도한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아예 받지 못하는 반면 잔금일을 한 달 늦춘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6%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면 과세 표준이 됩니다. 이는 인당 기본공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1인 단독 명의인 경우 한 명당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는 반면 공동 명의를 활용한다면 1인당 각각 250만원, 총 50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됩니다. 세율은 각각 상황마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절세 방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출세액에서 비과세나 공제 감면세액을 차감하면 납부할 세액이 됩니다. 사실 절세의 꽃은 비과세죠. 비과세를 통한 절세 방안은 추후에 하나하나씩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니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간단한 사례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사례를 보겠습니다. 16년 5월에 취득한 A주택이 있고 21년 9월에 취득한 B주택이 있다고 보면 A주택은 가격이 떨어져 양도차손이 3억 원이고 B주택은 가격이 올라 양도차익이 2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22년도에 A주택과 B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싶다면 양도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우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A주택, B주택 모두 조정대상 지역에 해당하니 B주택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여야 A주택의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사례에서는 B주택 취득일인 21년 9월 10일 이후 이제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니 22년 9월 10일 이전에 A주택을 양도하면 A주택의 비과세가 가능하겠죠. 하지만 이러한 사례에서는 A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면 안 됩니다. 비과세인 경우에는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므로 양도 차손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자산의 양도 차익과 통산이 불가능합니다. 즉 A주택을 22년 9월 10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A주택은 비과세, B주택은 22년 11월에 양도한다고 가정하면 B주택은 양도차익 2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A주택을 비과세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22년 9월 10일 이후에 A주택을 양도 또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으로써 비과세를 받지 않고 양도하고 B주택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B주택과 A주택을 동시에 양도하거나 B주택을 먼저 양도해도 통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단독명의, 부부 공동명의 무엇이 유리한가 많이 고민들 하시죠.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고려할 것이 너무 많아 상황에 따라 계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상가와 토지는 무조건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예를 들면 2년 6개월 전에 2억 원을 구입한 상가를 3억 원에 양도한다고 해보면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단독명의인 경우 1억 원의 양도 차익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은 9,750만 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1,922만 5천 원이 됩니다.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각각 양도차익 5천만 원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4,750만 원에 대한 누진세율을 곱해보면 산출세액이 1인당 618만 원이 나오고 총 양도소득세는 1,236만 원이 됩니다. 결국 단독명의인 경우와 공동명의인 경우에 사례에서 총 부담세액의 차이는 686만 5천 원이 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우선 기본공제 250만 원을 단독명의인 경우 한 번 적용받지만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각각 한 번씩 즉 총 50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소득세율 체계는 초과누진세율 체계를 취하고 있으므로 단독명의인 경우와 공동명의인 경우 적용되는 세율도 달라져서 세부담이 크게 달라진 모습입니다. 상황마다 절세 방안은 달라질 수 있고 금액이 크고 자산 포트폴리오가 다양할수록 세무 전문가와 양도 전에 양도 계획을 세움으로써 절세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앞으로 영상을 통해 다양한 사례를 통한 절세 방안을 업로드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